자, 여러분들 정말 짜증이 나는, 아니 정말 화가 나는 그러한 경기였었죠. 자, 류현진 선수가 눈앞에 보였던 6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퀄리티 스타트, 하지만 불펜이 승리를 날리고 말았는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뉴욕 양키스 경기 여러분들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힘입니다.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불펜이 날리는 경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작 이거 당하고 나면은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하지만 류현진 선수 오늘 피칭 내용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퀄리티 스타트, 승리 투수, 패전 투수 이런 걸 떠나서 말이죠, 이 과정 자체가 류현진 선수다운 피칭은 아니었다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경기를 보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기록이 여러분들 볼넷 4개가 아닐까 싶어요. 류현진 선수가 한 경기에서 볼넷을 4개를 내줬다고요. 메이저리그 뿐만이 아니라 KBO 리그 때를 생각을 하더라도 정말 보기 드문 그러한 광경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결과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구가 안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경기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제구가 안 됐기 때문에 볼넷을 내준 거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저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들 올 시즌 벌써 류현진 선수가 뉴욕 양키스를 3번째 만나게 되는 거고요. 작년 시즌 포함을 했었을 때 류현진 선수가 가장 많이 상대하게 된 팀이 결국에는 이제 뉴욕 양키스입니다. 오늘 경기도 분명히 좋았죠. 하지만 두 번째 경기도, 그리고 첫 번째 경기 개막전 경기였죠. 3경기 다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거든요. 거의 이제는 류현진 선수가 뉴욕 양키스 킬러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호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뉴욕 양키스 타자들이 류현진 선수를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이제는 류현진 선수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제구가 안 돼서 공이 빠져서 그런 공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에 쉽게 배트가 안 나오는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 저는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류현진의 체인지업이 제구가 안 돼서, 빠른 공이 제구가 안 돼서, 커터가 제구가 안 돼서 볼넷을 내줬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는 뉴욕 양키스 타자들이 류현진 선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을 너무나도 봐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유인구성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나는 체인지업에 배트가 안 나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오늘 있었던 경기 스트라이크 존 비율이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러한 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지난 개막전 때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던졌던 류현진 선수의 투구 내용이거든요. 거의 여러분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체인지업이 오늘 더 제구가 안 됐다, 빠른 공이 오늘 더 제구가 안 됐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물론 오늘 내줬던 피홈런 2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실투였습니다만은, 홈런, 솔로 홈런은 저는 충분히 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구가 너무나도 안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봤었을 때는 뉴욕 양키스 타자들이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에 속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워낙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에 그동안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현진 선수 잘 이겨냈고요. 오늘 구속도 잘 나왔고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뉴욕 양키스 타자들이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에 잘 속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자면 제구가 안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시즌만 벌써 3번째 맞대결이고 하다 보니 양키스 타자들이 잘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세일랜드 필드에서, 그리고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오늘 저지 나왔죠, DJ 르메유 나왔죠, 그리고 지안칼로 스탠튼 선수 나왔죠, 그리고 또 류현진 선수만 만나면 홈런을 치는 또 게리 센체스 선수 나왔죠. 이러한 타선을 상대로 세일랜드 필드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이 퀄리티 스타트 하는 거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저는 류현진 선수였기 때문에 3경기 연속 뉴욕 양키스 타선을 잘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류현진 선수 포심 33%, 커터 17%, 커브 13%, 체인지업의 제구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만은 34% 기록했고요. 오늘 빠른 공의 평균 구속이 90.4마일 나왔고, 커터 같은 경우에도 86.2마일 나왔거든요. 오늘은 구속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서 양키스 타자들이 오늘 경기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준비를 잘 했다. 하지만 또 거기에 류현진 선수가 무너지지 않고 경기 운영을 잘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게리 센체스 선수에게 내줬던 홈런도 아쉽고 오늘 피홈런 2개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류현진 선수처럼 공격적인 피칭을 하고 피해가지 않는 피칭을 하는 선수이다 보니 저는 뭐 솔로 홈런은 내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늘 또 결정적인 순간에 특히 경기 중반 들어서면서부터는 땅볼 유도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또 병살타 타구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놓고 아쉬운 이야기를 하자면은 상당히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말이죠. 이제 뉴욕 양키스 타자들은 류현진 선수의 공을 정말 많이 봐왔고 잘 안다라는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현진 선수가 퀄리티 스타트를 했다라는 뜻은 그만큼 류현진 선수가 경기 운영을 잘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류현진 선수의 구속이 조금 나오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구속 회복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어서 오늘 경기가 아주 그렇게 만족스러운 과정과 결과는 아니었고 뭐 피홈런 2개에다가 거기다가 또 볼넷 4개까지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여건 앞뒤 상황을 생각을 했었을 때 류현진 선수의 피칭 내용은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구속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뭐 슬럼프에 잠시 빠진 타선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세일랜드 필드에서 이 정도의 피칭이라면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여러분들 토론토 블루제이스 불펜이 좀 무너지고 있거든요. 부상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오늘 경기도 뭐 류현진 선수의 입장에서는 뭐 노 디시션으로 끝나긴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뭐 류현진 선수는 에이스로서 에이스다운 모습, 에이스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경기 보시면서 특히 불펜 투수들의 활약을 보시면서 아니죠. 실망하셨죠? 화가 나셨죠? 하지만 저는 뭐 류현진 선수는 잘 했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류현진 선수의 피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와 맥스 셔서 선수가 한 팀에서 그것도 원투 펀치로 함께 뛰는 모습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이거 여러분들 가능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말이죠,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공격력 정말 화끈했습니다. 홈런을 무려 8개를 몰아쳤거든요. 류현진 선수 경기 때는 좀 공격력이 답답하기는 합니다만은 뭐 일단 올 시즌 전체로 봤었을 때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공격력만큼은 정말 리그 최강급입니다. 팀 타율 전체 2위, 메이저리그 전체 2위입니다. 그리고 팀 홈런 99개를 기록 중인데 메이저리그 전체 1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팀 안타 부분에서도 메이저리그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막강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조지 스프링어 선수가 올 시즌 몇 경기 뛰지 못했거든요. 곧 라인업에 복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어 선수까지 합류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직 토론토 블루제이스 타선 완전체가 아닙니다. 시미언 선수 2할 9푼 4리 홈런 15개 타점 37개 기록하고 있고요. 게레로 주니어 선수 드디어 포텐이 터지면서 MVP급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홈런 21개, 타율 3할 4푼 4리, 타점 55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보비시아 선수도 이제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데 2할 8푼 1리, 홈런 13개 기록 중이고요. 그리칙 선수도 화끈한 해결사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할 7푼 3리, 홈런 13개, 타점 44개. 그리고 테오스카 헤르난데 선수도 최근에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타율 2할 9푼 4리, 홈런 10개, 타점 40개. 시즌 초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한 열흘 동안 뛰지 못했는데 돌아오고 난 이후에 작년에 보여줬던 그러한 흐름 올 시즌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프링어 선수까지 돌아오면은 타선 정말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보이지 않는 타선이죠. 자 여기서 뭐 한두 선수의 뭐 슬럼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워낙 지금 타격감들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적인 흐름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저는 올 시즌 내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게레로 주니어 선수의 올 시즌은 진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뭐 마운드의 문제인데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이죠,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토론토 블루제이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우승은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템퍼베이 레이스가 이미 한참 치고 나간 상황이고요. 보스턴 레드삭스도 물론 뭐 오늘 새벽 경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쉽게 물러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와일드 카드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이죠, 지금 선발 로테이션을 봤었을 때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뭐 류현진 선수 올 시즌 나쁘지 않습니다.
로비 레이 선수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티븐 마츠 선수 벌써 7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지금 로스터에서 빠진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4호 선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트리플링 선수 최근에 조금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신인 선수 마나워 선수가 지금 계속 선발 기회를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피어슨 선수가 트리플 A에서 뛰고 있다고는 하는데 피어슨 선수가 나중에 콜롭이 된다고 하더라도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로테이션을 갖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가을 야구를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말이죠, 트레이드 마감일을 앞둔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선발 투수를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작년 시즌 트레이드 마감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토론토 블루제이스 프런트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섰었죠. 로비 레이 선수 영입했죠. 그리고 타이언 워커 선수 영입했죠. 결국에는 이번 트레이드 마감일에도 토론토 블루제이스 프런트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시장을 봤었을 때 야수 쪽에는 선수들이 조금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야수 쪽에는 큰 도움이 필요 없는 팀이죠. 그런데 선발 투수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맥스 셔저 선수가 가장 핫한 트레이드 카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셔저 선수 올 시즌 나이가 3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제3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올 시즌을 끝으로 여러분들 계약이 마감이 되는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워싱턴 내셔널스 현재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셔널스의 입장에서는 셔저 선수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재 내셔널스의 성적이 좋다라면은 굳이 셔저 선수 아무리 계약 마지막 시즌이라고 하더라도 트레이드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최하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입장에서는 셔저 선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들과 셔저 선수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뉴욕 양키스도 선발 투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보스턴 레드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은 말이죠, 셔저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선발 로테이션이 좀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만약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셔저 선수를 잡지 못하게 되면은 셔저 선수가 뉴욕 양키스 또는 보스턴 레드삭스로 이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셔저 선수를 영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을 야구를 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저는 내셔널스가 셔저 선수를 트레이드할 가능성 거의 80% 이상이 아닐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트레이드가 될 경우에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로 이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은 그 주인공이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셔저 선수를 놓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뉴욕 양키스에서 셔저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자 그렇다라면은 셔저 선수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셔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수가 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게 최근에 말이죠, 셔저 선수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류현진 선수 계약뿐만이 아니라 작년 아마추어 신인 드래프트 1차 라운드에 지명을 받았던 어스틴 반스 선수도 보라스 코퍼레이션 소속 선수였고요. 보라스가 셔저 선수를 설득하게 되지 않을까, 가서 류현진과 함께 뛰면서 뉴욕 양키스를 잡자, 이렇게 설득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셔널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트레이드를 합의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셔저 선수도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뛰고 싶어 하지 않을까. 워낙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말이죠. 물론 류현진 선수가 이 득점 지원을 올 시즌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메이저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셔저 선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그렇게 나쁜 행선지는 아닌 것 같다, 아니 좋아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올 시즌 트레이드 마감일은 7월 30일, 한 달 조금 넘게 시간이 남겨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지금서부터 움직여야지 셔저 선수를 영입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셔저 선수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좀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셔저 선수와 류현진 선수가 원투펀치를 이루는 모습 정말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야구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